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마음에 빚을 졌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소통, 협치, 참으로 절실한데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끝나신 후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신지. 예,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고요. 솔직히 구체적인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예, 어제 107분 동안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저희가 주요 발언들을 요약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 나왔고요. 부동산, 경제, 협치, 남북관계 이런 이야기들이 주 이슈였는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도 좀 있고 또 야당에서 나오는 반론에 대한 답도 듣고 싶어서요. 이분 초대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연결을 해보죠. 강기정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들께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던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뭡니까? 확실한 변화에 대한 의지와 소탈한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변화에 대한 의지. 예. 근데 이제 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의 평가는 좀 박하더라고요. 자화자찬 아니냐,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 혹은 남탓만 일관되게 했다,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촛불 정신을 담는 국회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도 좀 하는 그런 국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정치 문화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끝이십니까? 네. 예. 예. 그렇다면 하나하나 핵심적인 예. 부분들을 좀 짚어보죠. 우선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원상 회복될 때까지 고강도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 하셨어요. 예. 원상 회복이라 그러면 이게 취임 초, 그러니까 2017년 초를 의미하는 건가요? 대통령께서는 정확히 날짜나 시점을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예. 우선은 지금 폭등하는 부동산을 아무튼 잡겠다가 목표였고, 그런데 폭등이 너무 상식 이상으로 폭등하다 보니까 다시 좀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그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집값 폭등에 대해서 핀셋 대책으로 몇 번을 내놨습니다. 상한제도 내놓고. 예. 그러나 여전히 특정 지역이 폭등해서 추가 또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불안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놓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거죠. 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2017년 취임 초를 원상 회복의 기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35%가 올랐어요. 이거를 35%를 되돌린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고강도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 굉장히 단호한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의 세제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주택 거래와 공급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온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그 투기 불패 신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부도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 신화를 꺾지 못하고 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예. 이번에는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잡자 이런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에는 당에는 공직자 또는 총선 출마자들이 다가구
주택, 특히 수도권의 예. 주택 소유자들에게 제한을 하는 공천 제한 조치를 하는 이런 것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뭐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발상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 허가 받고 매매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 매매가 단순한 예.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예.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까지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강도 대책이 끊임없이 내겠다는 그 고강도 대책에는 그 정도 강한 대책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점은 이제 주택 상황을 계속 부동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행스럽게 최근 예. 이 특정 지역의 이 전세가라든가 또는 매매가가 거의 상승률이 정말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다행스러운 그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 고강도 대책이 이제 뭘까에 대해서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은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이제 그 방향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럼 그 이상의 대책도 있는가? 예를 들어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를) 더 낮추는 것, 또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이번에 대출 금지 조치 고강도 대책 내놨는데 15억 원이 아니라 그걸 더 낮추는 것까지 또 고민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예.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예. 대출 제한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보유세도 사실상 어제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은 실가가 공시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그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예. 그 점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전세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대책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예. 전세가 예. 그래요. 아니 15억 아파트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대출 금지인데 그걸 네. 더 낮추는 그 정도까지도 고민하고 계신다. 이러면은 실수요자들이 좀 대출 어려워지면은 힘든 거 아닌가? 서울 입성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어요. 이제 평균치를 내보면 실수요자의 예. 부동산 가격이 얼마일까? 예. 15억은 아니고 한 8억에서 9억 예. 정도로 본다고 하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 예. 더 낮춰도 된다. 지금 우리 국민들 또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 본인이 얼마짜리 정도로 서울에서 살 수 있는가로 볼 때 15억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할 거고 한 9억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고강도 대책들. 네. 자, 뭐 이야기가 오늘 워낙 많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협치 이야기.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 협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는 안 됐지만 더 비중 있는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인사한테 제안도 했었다.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보도 예. 제가 청와대에 오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정무수석을 맡은 이후에도 뭐 지금 언론에 나오는 사람 말고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대통령께서는 협치 장관을 위한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사들은 뭐 고 정두원 의원, 고 노회찬 의원, 김성식, 이종훈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말고 협치에 정말 상징이다 하고 할 정도의 비중 있는 인물이라는 건 어떤 분한테까지 제안하신 거예요? 글쎄 뭐 대통령이 말씀 안 하셨고 뭐 제가 직접 그 만나서 제안했던 분들도 지금 거명하신 분 아닌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그런 분이 누구일 건가? 예. 좀 비중 있다라는 표현보다도 대통령께서는 그 어떤 그 분야에 맞는 국정 철학 전부에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여기에 포인트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총선 후에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어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야당에도 뭐 정의당 같은 범진보 야당이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이제 보수 야당이 있는데 보수 야당 인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다, 협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신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검찰개혁법 해오는 과정에 4+1이라는 틀로 이렇게 국회 개혁법을 처리해 왔는데요. 예, 검찰 예. 개혁법을 처리해 왔는데 예.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이 안정적 다수석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총선 때 이제 그것이 제일 전제되는 거고 예. 총선 이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과 틀로 할 건가는 총선 결과를 예측해 보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소위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까지 어떤 협치의 제안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총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봐야 될 문제지 성급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협치의 노력을 하겠다 야당 인사들에게 이렇게까지 네. 말씀을 하셨길래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 좀 궁금했어요. 네, 예. 정무수석께서 보시기엔 정치판을 잘 아시는 정무수석께서 보시기엔 일단 총선 끝나고 보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대통령 중심제의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이 협치라는 것이 연정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총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당대당 협치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은 나왔었어요. 그래야 진짜 협치가 된다. 근데 연정 같은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다만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다당제 출연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되고 향후에 이 개헌 문제까지 연동된다면 아마 우리 정치 구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여러분 좀 만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주목을 끌었던 것이 검찰과 관련된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서 보여줘야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다. 어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건 윤석열 총장의 이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거다라고 표현을 하신 걸로 해석해도 되죠? 어제 대통령께서 역행이다 이런 단어도 쓰셨고 초법적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동안 검찰 인사 과정이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이 얼마나 특권을 누려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상황은.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단지 그동안 검찰이 누렸던 그 특권을 이제는 정상으로 돌려놔라 이런 어떤 말씀을 지금 어제 하신 거고요. 또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다만 대통령께서도 검찰청법 34조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 부분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의견을 들을 거냐 그 절차나 방식이 분명하지 않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된다. 또는 그런 점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과 징계까지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 대통령께서도 그 정도 사안이라고 좀 보시는 걸까요? 대통령께서는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 부분을 어떻게 들을 거냐, 어떤 방식으로 들을 거냐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취지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했던 명단을 사전에 주라라든가 제 사무장소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것은 그건 분명히 초법적이고
역행이다 이런 표현을 분명히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감찰과 징계까지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청와대도 대통령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동의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그 국무총리께 이낙연 총리께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행할지는 아직 저희들은 뭐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무수석께서는 어찌 보십니까? 저 방금 대통령께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그러나 또 그동안 검찰 인사를 두고 특권처럼 들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찰이 원위치 시켜야 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답변하시기가 저 편안한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뭐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어제 발언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어요. 네, 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글쎄 이제 조국 장관 임명으로 인해 생겨난 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국민께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 2번, 3번. 예,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우리 국민이 어떻든 광화문이나 서초동으로 나눠서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했던 예. 이 문제,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화두가 나왔고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서초동 광화문으로 나누지 말고 예. 이런 검찰 개혁이나 사회 공정성의 문제를 극복해 가는데 전력하자. 조국 자체에 대한 문제는 이제 법의 판단과 심판으로 넘기자. 이런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다가 덧붙이신 말씀이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조국 전 장관을 네. 이제 그를 놓아주자 그러셨어요. 그 바로 말씀이 그 말씀이다 그 말. 바로 그 점이죠. 예, 예. 이제는 재판을 보자. 네, 재판을 그런 보고 말씀.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은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극복해가는 과정을 갖자. 예. 예. 정무수석님, 지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반론을 제기하고 강하게 반론 제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자동으로 세팅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한 잠시 후에 2, 3분 정도만 더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저희가 이게 정각에 맞춰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세팅이 된 게 있어서요. 하는 수 없이 좀 끊고 2부로 넘어온 점은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청와대 수석을 인터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요. 저희가 오늘 정무수석 연결한 김에 궁금한 것들을 좀 더 여쭤봐야겠다. 질문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2부까지 모셨습니다. 강기정 수석님. 네. 예,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요,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 지금 협치 이야기, 뭐 인사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네. 야당 쪽에서 가장 반론이 많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할 차례예요. 네.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어제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아직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인데 고초를 겪고 있다. 대통령이 마음에 빚을 졌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재판에 영향을 주는 발언은 아니었는가?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점은 이제 사실은 아주 진솔한 이야기, 대통령이 진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든 교수였던 조국 당시에 교수를 예.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이렇게 끌어들였던 주인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또는 장관에게 검찰 개혁을 부탁드렸던 거고 그걸 진두지휘해온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 대한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 미안함 그로 인해서 교수 개인으로
조국 교수 개인으로 있지 못하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과정에 대한 그런 미안함에 대한 말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여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법적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예. 또는 어떤 무죄 주장을 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시다는 점은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미안함, 감정,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사적인 표현이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고초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고초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은 뭐 대통령의 그 솔직한 표현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예. 이제 그를 놓아주자. 이건 어떤 표현이실까요? 놓아주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나뉘어서 진영 싸움을 벌였던 또는 이런 모든 분들 우리 국민인데 이 국민들이 결국은 원하는 건 검찰 개혁이었고 공정한 사회 아니었냐. 어떤 의미에서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야지 계속 조국 장관의 그 자체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국 장관에 대한 죄의 유무는 예. 법에서 다투도록 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은 이런 공정함과 검찰 개혁의 방향이다. 사회 공정성과 검찰 개혁의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신 거죠. 예.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는 좀 그 다음을 생각해 보자. 개혁의 방향으로 가보자. 뭐 이런 말씀이었다. 네, 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안 나왔더라고요, 수석님. 뭐냐면요. 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 최대 70명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대통령을 보좌해야지 이렇게들 다 나오시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청와대 네. 경력이 국회 입성의 어떤 스펙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여당 안에서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대통령의 기본 소신은 정치하는 분의 개인의 판단 또 당의 요구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원래 정치하시던 분들이 대통령님을 도와서 비서로서 청와대에 들어와 일을 하다가 다시 정치하는 곳으로 총선을 앞두고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고민정 대변인과 주영철 보좌관 등 몇 분들은 애초에 정치 영역에 있지 않았던 분들이 최근에 당의 요구나 이런 요구에 의해서 이제 그 정치 영역으로 가는 거고 총선 출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뭐 70명이다 60명이다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그 좀 계산법이 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조금 이 숫자를 그럼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글쎄 대부분은 애초에 정치 영역에서 총선 출마나 지방자치 영역에 있던 분들이 청와대에서 일을 도와오다가 다시 시기가 돼서 돌아간 경우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몇 분들은 전혀 정치를 생각하지 않다가 당으로 돌아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잡아서 막 70명, 60명 하면 안 되고 거의 손에 꼽힌 정도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는 그럼 괜찮다. 크게 염려할 수준 아니다. 여당에서도. 네, 여당에서도 뭐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뭐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청와대 입장 보충 설명들 들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